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댓글 소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금고 인천 어느 지점 대출이 가능한가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인천은 새마을금고에서 개인택시 사시는데 대출이 없습니다. 인천은 대출해 주는 곳이 신한은행 두 곳이 있는데요. 미추홀구청 안에 있는 신한은행과 계산동 시장 입구에 있는 신한은행 두 곳에밖에 개인택시 대출은 해주지 않습니다. 대출해주는 조건에서도 현금 서비스, 카드론, 제2금융, 3금융권에서 대출이 있으면 안 되고, 아파트 사실 때 1억 원 이상 대출이 있어도 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네, 예. 모든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건 아니네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송파에 있는 교통회관, 새마을금고하고 신한은행 두 곳에서 해주는데, 새마을금고에서는 7천만 원까지 해주고 신한은행은 5천만 원까지 해줍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울산 1억 1200입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정보 감사하고요. 저희가 계속 주마다 조사를 하는데 이건 정찰제가 아니까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다시 파악해가지고 다음 시세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댓글은요. 경남 김해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매물도 없어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개인 택시가 잘 돼가지고 개인 택시 면허권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 특성마다 개인 택시 면허권 시세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높이 책정되는 곳도 있고 좀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예. 네. 다음 댓글은요. 강릉입니다. 1억 9,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네요. 예,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가지고 수정해 놓겠습니다.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이연복 사장님한테 산지 3년 차입니다. 공감합니다. 오늘 쉬고 내일까지는 좋은데요. 며칠씩 쉬게 되더라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초심을 잃어서 안 되네요. 그래도 매일 나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흐흐.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전에 같이 부재가 있을 때는 부재 쉬는 날 딱 쉬고 그 외에는 나가서 일을 했는데 부재가 없을수록 본인 관리를 더 잘해야 돼요. 부재가 없다고 해가지고 360을 일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쉬는 날을 정해놓고 그 쉬는 날 이외에는 될 수 있으면은 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개인 택시는 특히 자기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건 가장 정직한 직업이에요. 본인이 이러지 않으면 수익은 제로예요. 예. 다음 댓글은요. 서울 인구가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 49,000대 너무 많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지만 차량 대수도 많고 교통 편의 시설도 너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택시 면허권 시세가 크게 오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예. 네. 다음 댓글은요. 관내 영업법 때문에 인천 택시와 서울 택시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인천공항 1터 통합 배차로 더 그런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문제인 듯 합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건 개인 택시 하시는 기사분님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이걸 해결책을 놓아야 되는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통합지역이에요. 네. 통합지역이고 김포공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광명 고속철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그 지역의 단체장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대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좀 원활하게 배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공차거리도 줄어들고 서울 택시가 인천에 와가지고 빈차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인천 택시가 서울 가가지고 또 빈차로 내려오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콜 같은 걸 인정해서 기록콜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서울차도 손님이 없으면 일단 인천공항으로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올라가서 손님 모시고 올라가니까. 네. 예. 다음 댓글은요. 2종 보통 운전면허로 개인 택시 운전할 수 있나요? 지금 개인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시력이 잘 안 나와서 운전면허 적성 검사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댓글 예, 달았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보통 일종이나 대형을 가지고 개인 택시 하시던 분이 시력이 나빠지게 되면은 신체 검사에서 2종으로 내려앉게 되거든요. 네. 2종으로 내려와도 개인 택시는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네. 보통 이 정도 개인 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에 적합합니다. 네. 이분은 시력이 잘 안 나오니까 좀 걱정이 됐나 봐요. 예, 요즘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보통 1종 가지고 있다가 시력이 안 나오면은 보통 2종으로 바뀌더라고. 네. 바뀌어도 개인 택시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전입 후 다시 전입 1년이 안 돼도 가능한가요? 이런 댓글 달았는데요. 전입 기준은 내가 전입한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1년을 살아야만이 인정을 받는 거고, 전에 내가 6개월 살다가 타 지역으로 갔다 다시 와서 6개월 해서 1년은 합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나 그 지역에 1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만 가능합니다. 네. 이분도 이제 개인 택시 하려고 이 댓글을 단 것 같아요.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요. 개인 택시는 앞으로 없어질 거라는데 누가 개인 택시 면허를 사나?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분은 진짜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개인 택시가 1, 2년에 걸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거쳐서 내려왔는데 이게 왜 없어지냐고요. 개인 택시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AI 택시가 나와도 AI 택시는 택시고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은 좀 개인 택시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예, 일부러 좀 단 것 같아요. 동떨어지신 분이죠. 네, 네. 예.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댓글은 왜 다는 거예요. 다음 댓글은요. 자율주행 택시 나올 텐데 그 값 투자 가치 있을까? 이분도 이거 이상한 댓글 또 다시네.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면 누구나 다 자율주행 택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걸 누누이 방송을 해도 가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뚱딴지 그러죠. 뚱딴지 같은 말씀 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고 해도 개인 택시에게는 별개 다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 사업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조사에서 그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고 해서 자율주행 택시 제조사에서 운행하는 거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댓글 소통 시간 요청. 기록콜이 조금 유해졌으면 합니다. 서로 신고로 인해 쌍라이트 켜고 빵빵거리고 무섭기도 합니다. 기록콜이 자기 집에 가려고 사람이 그 지역 클릭 후 하는 거지 타지에서 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게 서로가 동업자 정신이 부족한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서울 택시가 인천에 와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콜 잡아도 가능하고, 인천 택시가 서울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 기록콜 잡아갖고 오는 것도 가능하게 좀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벤티 같은 경우는 시도 경기가 무너졌잖아요. 네. 인정을 해주는데 추후에는 다 바뀔 거예요. 예. 이 기록콜 때문에 기사님들끼리 쌍라이트 켜고 빵빵거리고 좀 그러나 봐요. 그죠? 이거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그리고 같은데요. 이걸 인정해줘야 되는 이유가, 내가 내 단골 손님이 서울에 가셨는데 서울 택시를 타게 되면은 인천 내려오는 지리도 미숙하고, 그러니까 인천 단골 택시 기사님한테 나 어디에 있으니까 와서 좀 태우고 가세요. 그러면 당연히 가서 모시고 내려올 수 있는 거지, 이걸 타도 영업으로 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인천공항 통합배차제로 인천 택시가 오르는 것 같은데요. 서울 택시들이 인천공항 대기 안에서 인천 택시는 좋겠어요. 인천으로 넘어가고 싶네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으니까 그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예. 뭐 인천공항 통합배차제로 인천 택시가 오르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이렇게 작용한 거겠죠. 그렇죠. 그죠? 예. 네. 이분은 인천으로 넘어가고 싶네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분도 개인 택시 하시는 분 같아요. 예. 다음 댓글은요. 갈산상사 사장님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 퇴직 후 이막 계열사에서 올해까지 근무입니다. 내년부터는 개인 택시 준비하고 있어요. 65세 놓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혼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생각 중입니다. 한번 찾아뵐게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딱 닥쳐가지고 서두르는 일이 없을 거고, 그리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네네. 다음 댓글은요.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하고 무거운 거 들지 않고 돈도 400 정도 벌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 달았는데 제 가슴이 훈훈해지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긍정의 힘이죠. 네. 뭐든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네.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면은 뭐든지 편하는 거예요. 네. 예. 사실 개인 택시를 좋게 보면 겨울에 그 추운 데서 일 안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직업마다 다 네. 장단점이 있고 그렇죠. 본인한테 맞는 직업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예.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로 GV60 가능한가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가능은 한데 특소세나 부가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원래 택시 전용 모델이 아니라서 예, 그런가요? 그렇죠. 예. 예. 다음 댓글은요. 직장 다니면서 개인 택시를 구입할 수 있는지요? 시간이 남아 부업 겸 1, 2년 운행하다가 본격적으로 하려고요. 흐흐 그랬는데요. 지자체마다 다 틀리거든요. 인정해주는 지자체가 있고 개인 택시가 주 사업이 되지 않으면 인정 못 받는 데도 있고 추후에 사가지고 운행하다가 지자체에서 시정 명령이 내려오면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예. 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겸직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겸직이 안 되는데 겸직이 가능한 직업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임대사업을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네. 사람들은 개인 택시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한다든가 네. 부동산에 계속 24시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네. 어쨌거나 개인 택시가 추가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양도 제한 풀리면 젊은 층도 많이 진입할 듯 합니다. 양도 제한이 안 풀리니 고령층만 택시계에 입문하는 건 아닌지요. 참 국회고 뭐고 이 쉬운 일을 처리 안 하니 뭐뭐하네요. 양도 제한 바꾸는 일이 뭐 어려운 일이라고 질질 끄는 건지 유유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양도 제한 이거 규제 완화하라고 발표한 지가 지금 꽤 지났는데도 꼼짝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양도 제한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취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취지를 알면서도 못 고치는 건 병이죠. 처음에 그 취지가 개인 택시를 무상으로 5년, 10년, 15년 해가지고 무상으로 받아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되팔 수 없게끔 묶어놓은 게 5년 규제 조건이라고. 근데 지금은 개인 택시를 무상으로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은 존재할 필요가 없이 폐지가 돼야 되는데 완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거죠. 네. 예, 예. 저희들도 작년에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처음 반년 사고 엄청 나면서 몸에 익었는데 할증 얼마나 될지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았습니다. 개인 택시는 할증 돼갖고 1,000만 원이 인천에도 마찬가지예요.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개인 택시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자질구레한 사고는 절대 보험 처리를 하면 안 되고 좀 돈이 들어가서 아깝더라도 100만 원 미만은 현금 처리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유리합니다. 네. 예. 그래도 열심히 하시면서 수업료라고 생각해야죠. 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제의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료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너무 과하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일반 사보험으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보험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사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대표님 그러면 공제조합에 있다가 사보험 갔다가 다시 공제조합으로는 못 들어가요? 3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예, 그럼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예. 네. 이분도 택시를 열심히 하시려고 하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 몸에 이제 좀 익었다 그런 거니까 수업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천저업 같은 경우에도 공제에 가입을 않고 먼저 사보험을 드신 분들은 사고가 나서 보험 할증이 많이 되면은 공제로 가지 못합니다. 공제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공제에 가서 보험 들고 이러시다가 사고율이 많아가지고 보험이 할증이 많으면은 그때 사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맞습니다. 네. 예. 다음 댓글은요. 1월 보름 휴무했네요. 갑자기 슬럼프 크크크 그랬는데 보름 동안이냐 쉬면은 이건 아주 큰 슬럼프인데요. 그런 슬럼프지만은 그만큼 개인 택시가 좋은 거예요. 네. 예. 슬럼프를 겪고 나서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예.
누구라도 슬럼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좀 푹 쉬다가 회복되면 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그래도 본인도 이게 좀 휴무를 너무 오래 했나 싶으니까 크크크 이렇게 달아놨네요. 다음 댓글은요. 아무리 사업자 마인드가 있어도 운전 실력이나 운동 신경이 없으면 사고 몇 번 당하고 다 그만둡니다. 무엇보다도 운전 경험이 많아야 해요. 이런 댓글 네, 달았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택시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수익을 내는 구조보다도 사고 내지 않고 안전 운전하는 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예. 네, 이분은 실질적인 그런 그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예, 예. 그죠? 네. 사고가 안 나는 게 수입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한 취지가 그런 건데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고가 자꾸 그러면은 보험 할증도 많이 되기 때문에 사고 안 내고 안전하게 일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돈 버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예. 예, 예. 사고 안 나면 보험료가 좀 덜 나가니까 그죠? 그렇죠. 최하 36%까지 떨어집니다. 네,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여기서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